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통닭이 들려 있었죠. 엄마, 지훈이 형 모르게 해야 돼요. 처남 영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지훈이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하자. 장모님의 한숨.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률사무소 대기실. 장모님, 아내, 세무사, 변호사가 지훈을 바라봤죠. 당신 아버님 산재 보상금 3억. 장영국이 다 가로챘어요. 혜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의 다리가 풀렸어요. 우린 당신을 지키려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오해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10분. 알람이 울리기 3초 전에 박지훈의 눈이 떠졌습니다. 37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이었죠. 침대에서 내려와 정확히 12걸음을 걸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는데 3분, 면도에 4분, 샤워에 7분. 그의 하루는 초 단위로 짜여 있었어요. 부산역 기관사 박지훈. 사람들은 그를 시계라고 불렀습니다. 6시 정각에 출근하고 19시 정각에 퇴근하는 남자. 점심은 늘 역 구내식당에서 12시 5분에 먹었죠.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화요일과 목요일엔 제육볶음. 20년째 바뀌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아내 서영은 처음엔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했죠. 아니, 받아들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건 안정적이라는 뜻이니까요. 적어도 바람 걱정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가 무슨 사고를 치겠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19시에 퇴근 카드를 찍고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탔죠. 남포동에서 환승해서 영도다리 쪽으로 향했어요. 집까지는 정확히 43분.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영도다리를 건너다 멈춰 섰어요. 다리 아래쪽 골목에 새로운 간판이 보였거든요. 숯불 통닭.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 얼굴이 떠올랐죠. 최옥분 여사. 통닭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훈은 시계를 봤어요. 19시 47분. 계획에 없던 일이지만 오늘은 처갓집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닭 한 마리 사들고 가면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서영이도 깜짝 놀라겠죠.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 없이 처갓집을 찾는 거니까요. 통닭집은 막 영업을 시작한 듯 했습니다. 숯불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포장을 기다리는 30분 동안 지훈은 장모님과 처남 영국이를 떠올렸습니다. 영국이는 올해 32인데 아직 백수였죠. 장모님은 늘 그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20시 30분. 처갓집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8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는 걸 해본 게 언제였던가요? 아마 신혼 때 이후로는 처음일 겁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서영이 생일.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였어요. 서프라이즈를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요. 그때 처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지훈이 형 눈치 보지 말고요. 장모님의 한숨소리가 이어졌죠. 그래, 알았다. 내 누나도 동의했고, 지훈이한테는 모르게 진행하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통닭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를 속이고 뭘 진행한다는 걸까요? 37년 동안 단 한 번도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던 몸이 새벽 2시, 3시에 깨어났죠. 옆에서 자는 혜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의심이 싹 텄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혜진의 변화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화장실에 갈 때도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때도 꼭 들고 다녔어요. 전에는 충전기에 꽂아두고 잊어버리기 일쑤였는데 말이죠. 낮 시간 외출도 부쩍 늘었습니다. 마트 간다, 친구 만난다, 병원 간다. 이유는 다양했어요. 그런데 영수증은 없었죠. 지훈이 물으면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면 머리 아파요. 통장 내역을 확인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확인하려다 현금 인출 내역이 눈에 들어왔죠. 일주일에 2~3번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생활비 통장과는 별개였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혜진을 따라가 보기로요.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죠.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했어요. 37년 근무하며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11시, 혜진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 평소보다 신경 쓴 차림이었죠. 립스틱도 진한 걸 발랐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혜진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죠. 지우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앞 버스 따라가 주세요. 천천히요. 남포동 BIFF 광장 근처에서 혜진이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2층 카페로 들어갔죠. 지우는 맞은편 건물 입구에서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정장, 검은색 서류 가방.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장영국, 혜진의 사촌 오빠였죠.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왜 혜진을 만나는 걸까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영국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노란 봉투였죠. 혜진이 그걸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비슷한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국이 계속 고개를 끄덕였고 혜진은 휴대폰을 보여주며 뭔가 설명했죠. 30분쯤 대화를 나눈 후 먼저 영국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은 5분 뒤에 카페를 나왔어요. 지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이었을까요? 서류였을까요? 왜 남편인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는 걸까요? 장모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훈이 모르게 진행하자고요.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였습니다. 혜진은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있었죠. 콩나물, 두부, 달걀, 마트 영수증도 있었어요. 오후 3시 40분, 남포동에서 집까지는 30분 거리인데 2시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어디 갔다 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마트요. 오늘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 영국을 만났다는 걸, 수상한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걸.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혜진은 깊이 잠들었지만 지우는 눈을 감을 수 없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장모님, 처남, 사촌형,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어요. 평생 지켜온 시간표가 무너지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지우는 생전 처음으로 꾀병을 부렸습니다. 장염이라고 했죠. 역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푹 쉬라고 했어요. 37년 개근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나갈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정장이었죠. 감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서류 가방까지 들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가기로 했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지우는 5분 뒤에 따라 나섰습니다. 영도대교 건너 골목에서 장모님과 혜진이 만났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택시를 탔죠. 지훈도 택시를 잡았습니다.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첫 목적지는 영도구청이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30분 뒤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어요. 이번엔 1시간이 넘게 안에 있었습니다. 나올 때 혜진의 눈가가 빨갰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장모님이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 간판에 김동현 세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죠. 혜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계속 걸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걸었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우는 건물 모퉁이로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혜진이 소리쳤어요. 평소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증거가 움직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 원본을 내놔요. 당장요. 전화를 끄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나와서 딸을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또 택시를 탔죠. 이번엔 남포동 방향이었습니다. 오후 6시, 남포동의 한 일식집 앞이었어요. 영국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검은색 벤츠를 몰고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그렇게 돈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차였어요. 셋은 2층 별실로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1층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천장이 얇아서 소리가 새어나왔죠. 영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더 끌면 우리 모두 힘들어져요. 장모님의 한숨소리가 이어졌죠. 그래도 지훈이한테는 엄마, 지훈이 형이 알면 다 망쳐요. 그 양반이 얼마나 원칙적인지 모르세요? 영국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 오늘로 끝이에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일체 개입하지 마세요. 무슨 동의서일까요?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서류일까요? 아니면 재산 처분 동의서일까요? 외도, 사채, 사기.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시간이 없어요. 상대방이 고소하면 끝이에요. 영국이 재촉했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으로 뭔가 쓰는 소리도요. 혜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훌쩍이는 소리만 가끔씩 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셋이 내려왔습니다. 영국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혜진과 장모님은 택시를 탔고 영국은 벤츠를 몰고 떠났죠.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장모가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죠.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지훈이 들어오자 물었습니다. 병원은 갔어요?
약은요? 응, 괜찮아. 지훈이 짧게 답했어요.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었죠. 새벽 3시, 지훈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그동안 목격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만난 사람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하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어요. 부산항의 불빛만 멀리서 깜빡였죠.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37년 동안 지켜온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그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지훈의 눈만 빛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도 하지 않고 곧장 처갓집으로 향했죠. 손에는 며칠 전 산 통닭이 들려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 장모님과 처남이 있었죠.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영국이. 이제 말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7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나만 빼고 무슨 짓을 해온 겁니까? 혜진이는 영국이랑 돈 봉투 주고받고 어머니는 구청이며 법원이며 돌아다니시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저도 가족 아닙니까?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통닭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새어나왔죠. 장모님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너는 지금 알면 안 돼. 때가 되면 다 얘기할게. 언제요? 언제가 때입니까? 지훈아, 제발. 우리를 믿어줘. 장모님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보내려는 거였죠. 영국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혜진을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 혜진이 들어왔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처갓집 갔다 왔어. 그래요? 혜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없으셨어요. 피곤해요. 먼저 잘게요. 혜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가웠어요. 부부인데도 남남 같았죠. 아니, 남보다 못했습니다. 토요일,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지우는 혼자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혜진은 몸이 안 좋다며 불참했죠. 3년 만에 혼자 가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며 지우는 계속 떨었어요. 밤 12시, 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믿으라던 가족이에요. 근데 왜 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이 식어갔어요. 촛불만 흔들렸죠. 새벽 2시까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산역 승강장이었어요. KTX 운행 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죠. 동료 김 기관사가 불렀습니다. 박 기관사님, 신호 확인했어요? 지훈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신호등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37년 만에 처음이었죠. 아, 네.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김 기관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요. 운행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6시 정각. 그런데 지훈의 손목시계는 5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분이나 늦었던 겁니다. 평생 단 1초도 틀리지 않던 시간 감각이 무너졌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못 느꼈죠.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어요. 반도 못 먹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영도 다리를 건너다 멈춰 섰어요. 그 통닭집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사들고 갔던 통닭. 장모님 집 바닥에 떨어뜨린 그 통닭이 떠올랐죠.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없었어요. 메모만 있었죠. 친정 갔다 내일 들어갈게. 짧은 메모였습니다. 지우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들이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결혼 앨범이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새벽 4시. 지우는 아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됐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결연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7년의 규칙적인 삶은 끝났어요. 이제는 불규칙한 싸움이 시작될 때였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새벽 5시. 지우는 창가에 앉아 부산항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37년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20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두에서 일하시던 때였죠. 야간 작업 중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2시 병원에서 차가운 시신을 마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죠.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모두 왔어요. 그 중에 사촌형 영국도 있었죠. 당시 28이었던 영국은 벌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산이랑 보상금 내가 다 처리할게. 너는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 있어. 영국이 서류 뭉치를 가져갔어요. 노동조합 서류, 보험 서류, 회사 보상 서류. 믿었죠. 가족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었죠. 어머니가 영국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보상금도 정산금도 받지 못했어요.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했죠. 지우는 대학을 포기하고 기관사 시험을 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고 정확한 월급을 받는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다시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지우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혜진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시간표를 만들어줬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자야 하는지 대화 대신 규칙을 밀어붙였어요. 혜진이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기계예요? 왜 모든 걸 시간으로 재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숨막히게 했다는 걸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최근 영국이 혜진과 주고받은 그 봉투, 혹시 그때 그 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3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산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래일까요? 영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중요한 걸 가져가는 사람이었죠. 지우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 때 받은 조의금 명단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영국의 이름도 있었어요. 5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어요. 부산항의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37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자신만 모르게 하는지, 더는 통제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해하려 할 겁니다. 희미한 물음표가 마음속에 생겼죠. 어쩌면 자신이 모든 걸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요일 오후, 지훈이 퇴근하려는데 혜진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지훈 씨,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요. 따라와 주세요. 혜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따라갔어요. 남포동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죠. 간판에 정의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보였어요. 장모님,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변호사 모두 서류를 앞에 두고 있었죠. 지훈이 들어오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지훈 씨. 혜진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죠. 첫 장에는 부산항 산업재해 보상금 미지급 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 아버님 사건이에요. 37년 전 일이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노동조합 기록, 회사 정산 서류, 보험금 지급 내역. 모두 여기 있죠. 세무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당시 보상금은 3억 원. 하지만 지훈 가족이 받은 건 없었죠. 장영국 씨가 모든 걸 가로챘어요. 위임장을 위조해서 대리 수령했죠. 그 돈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영국의 서명,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매입 기록.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최근에 영국이가 부채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위조하려 했죠. 마치 예전에 정산이 끝난 것처럼요. 혜진이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카페에서 봤던 그 봉투였어요. 이건 현금이 아니었어요. 녹취록, 원본 서류 사본, 형사고발 예고문이었죠. 영국이한테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장모님이 입을 열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지훈아, 미안해. 내 성격 알잖니. 알면 당장 영국이한테 달려갈 거 아니야. 우린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고 싶었어.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구청, 법률구조공단, 세무사 사무소 모두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영국이가 동의서 사인을 요구한 건 가짜 합의서였어요. 우리가 거부하자 협박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발장이 준비돼 있었어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모든 혐의가 적혀 있었죠.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혜진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지키고 싶었어요.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보여주려고 했죠. 장모님이 덧붙였어요. 내가 지훈이 모르게라고 한 건 배신이 아니었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보호였지. 창밖으로 남포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사무실에서는 37년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겁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켜주고 있었죠. 영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반격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어요. 37년을 숨겨온 사람이 쉽게 포기할 리 없으니까요. 2달 후, 부산지방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영국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았죠.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있었습니다. 원금 3억, 법정이자 2억 7천, 총 5억 7천만 원. 그리고 공개 사과문을 일주일 내 게재합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합의서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이중 압박을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7년 만에 정면 대결이었어요. 시간표대로만 살던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섰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어요. 영국이 고개를 들었죠. 보상금 중 1억으로 부산항 순직 선원 추모 장학금을 만들 거야. 내 이름이 아니라 지훈이 아버님 이름으로. 영국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붉은 인주가 번졌습니다. 법원을 나온 후 가족들은 통영으로 향했어요. 장모님이 좋아하는 생선구이집이 있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시간표 좀 바꿔봐라.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도 웃었죠. 이미 바꿨어요, 어머니. 화요일은 어머니 병원 가는 날, 목요일은 혜진이 봉사활동 가는 날. 제 스케줄을 거기 맞췄죠. 혜진이 놀란 듯 남편을 봤습니다. 37년 불변의 시간표를 바꾼 거예요. 여전히 정확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었죠. 구이가 나왔습니다. 갈치, 고등어, 조기. 장모님이 좋아하는 생선들이었어요. 숯불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그 통닭 생각나네. 지훈이 말했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 바닥에 떨어뜨린 통닭. 그게 시작이었죠. 이제 혜진이도 복직하면 되겠네. 장모님이 말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주부터 시간제로 복귀해요. 사회복지사로요. 법률구조공단 봉사팀에도 합류하기로 했고요. 6개월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혜진은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려 했죠.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통영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했죠.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혜진이 말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부산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른 선원 가족들이 겪을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겠죠. 식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옆자리엔 혜진이, 뒷자리엔 장모님이 앉았죠. 오늘은 정시 귀가 아니네요? 혜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시계는 9시를 넘기고 있었죠. 정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백미러로 장모님을 봤어요. 잠들어 있었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영도대교가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시간표는 조금 느슨해졌어요. 하지만 가족은 더 단단해졌죠. 내일도 5시 10분에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짭짤하고 편안한 냄새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거실벽의 시간표가 화려해졌어요. 검은색 글씨 사이로 빨간 펜, 파란 펜, 초록 펜의 글씨들이 빼곡했죠. 수금 저녁 7시- 가족 산책 토요일 오후 2시- 장모님과 시장 일요일 아침 - 혜진이 늦잠 시간. 37년 만에 시간표에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자갈치 시장에서 장모님이 생선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 갈치가 15,000원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도둑이네.
예전 같으면 지우는 그런 장모님이 창피했을 겁니다. 이제는 달랐죠. 그 큰 목소리 속에 삶의 활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살게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장모님이 사위를 흘끔 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죠. 그래도 깎아야지. 10,000원 해주세요, 사장님. 수요일 저녁, 영도 바닷가를 걸으며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지훈의 귀는 놓치지 않았어요. 멈춰섰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지훈이라면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는 기다렸어요. 혜진이 입을 열 때까지요. 오늘 상담한 분이 남편이 산재로 돌아가셨대요. 우리 아버님처럼요. 지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민한 청각이 이제는 공감의 안테나가 되어 말하지 않은 아픔까지 들었죠. 목요일 아침, 친족 단톡방에 영국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가족을 이용한 사업은 끝입니다. 이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영국은 택배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일한다고 했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영도대교 위에 가족 셋이 서 있었어요. 석양이 부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빠, 저 통닭집 아직도 있네요. 대학생이 된 딸 수진이가 다리 아래를 가리켰어요. 빨간 간판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죠. 모든 게 저기서 시작됐지.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시간은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거였네요. 혜진이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장모님도 손녀의 손을 잡았죠. 넷이 천천히 다리를 건넜어요. 일요일 아침, 혜진이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레시피는 15분이지만 맛을 보며 20분을 끓였죠. 좋은 냄새. 혜진이 하품을 하며 나왔어요. 머리가 부스스했죠. 천천히 일어나요. 일요일이잖아요.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뉴스에선 부산항 순직선언 장학재단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지훈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외도나 사채로 의심했던 비밀. 그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찾는 여정이었어요. 가족이 지훈을 지키려 했던 거였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거실벽에 알록달록한 시간표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정확한 시간 속에 사랑을 기입한 새로운 시간표였죠. 지훈이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죠. 시간표에 없는 일을 해볼까요? 그냥 함께요. 가족이 숨기는 비밀이 항상 배신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지키려는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믿어주세요. 오해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가족은 함께 맞춰가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작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